제가 중학교 때 독서를 너무 안 했더니 고등학교 가서 서울대학교 구술 면접을 대비를 하는데 대치동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따만큼 읽었는데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 친구들은 워낙 배경 지식도 많고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생각보다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때 그걸 다 메꿨나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정말 장난 안 치고 울릉도나 제주도 이렇게 섬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사실 육지로 가는 게 꿈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르쳤던 그 울릉도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저기 가까운 포항에 있는 데를 갈까요? 아니면 울릉고등학교를 갈까요?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진짜 고민되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선택하는 고민을 몇 달 동안 했어요. 진짜 몇 날 며칠 동안 하고 머리를 싸맸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지방에 살았고. 그래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설탭 최서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 전공을 하고 있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학생들 과외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오다 보니까 뭐 과외를 시키실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아니면 학원을 알아보실 분도 있을 텐데 솔직히 이런 아이들은 과외 안 받아도 돼요. 알아서 잘 할 겁니다. 라는 측면에서 네.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목표랑 동기가 확실한 친구 네. 그리고 끈기까지 있는 그런 친구들은 과외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과외를 해도 그냥 알아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꿈이랑 목표가 없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과외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학원 1, 학원 2, 학원 3 또 다니고 저한테 또 다니고 그만큼 많이 다니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지 모르고 이제 숙제가 무서운 학원, 애를 잡는 학원 거기 숙제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어디서부터 이렇게 중요도를 두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막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은 되게 빨리 찾았던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연기자나 방송인, 예술 쪽으로 가겠다 네네. 이런 목표를 확실히 잡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방송연예과나 연극영화과를 가야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무슨 소리냐 일단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라 해서 이제 막 무슨 소리냐 나는 갈 거다 난 연극이 할 거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부모님 말씀에 점점 저도 세뇌가 되고 또 실제로 제가 되게 학구열이 높았던 데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못하는구나 공부를. 근데 제가 승부욕이 좀 많이 있어요.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좀 많이 그런 편이라 보니까 끈기라 승부욕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그게 서울대라는 목표가 그 뒤에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달려나가게 됐던. 그래서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꿈 뭐 과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친구들은 굳이 과외를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과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미술 과외, 피아노 과외 이런 것만 했어요. 초, 중, 고 동안에 학원도 안 다녔어요? 학원은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학원 하나 다녔어요. 진짜요? 그랬어서 굳이 그렇게 승부욕 있고 도전 정신 있고 이런 친구들은 굳이 다닐 필요가 있나. 어머님이 그 그릿을 위해서 뭘 해주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걸 엄마가 진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책방에 이제 엄마 책상, 제 책상 이렇게 있는데 저는 승부욕이 어디서 길러졌냐면 엄마 보면서 길러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가 뒤에서 계속 공부하고 뭐 보시고 연구하고 막 이러고 계시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저는 가족 내에서부터 승부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책 읽었는데 넌 몇 쪽까지 읽었냐? 막 이렇게 물으면 저도 막 더 하려고 하고 막 몇 시까지 나는 공부할 건데 넌 언제까지 할 거니? 엄마가 살살 이렇게 자극을 하면 이미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이제 학교나 다른 데에서까지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듭니다. 제가 어릴 때 뭘 했냐면 마술, 스피드 스케이팅, 태권도, 농구
벨리 댄스 뭐 해서 예체능만 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다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제가 거기 있는 대회들 다 나갔어요. 태권도 겨루기 대회, 동요 대회, 뮤지컬 뭐 다 무슨 대회 컨테스트 이런 데를 다 내보내주셨는데 그런 데를 자꾸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승부욕이 발동이 되고 특히 예술 분야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재능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고음을 내보려고 해도 내 성대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길 거야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예체능 활동 많이 시켜주시면서 대회 내보내주셨던 그 기억들이 되게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이거는 어차피 내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 근데 공부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음 터놓고 고민 상담할 사람이 있는 친구. 그런 친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울릉도에 사는 친구랑 잠깐 과외를 했었는데 사실 그 친구는 저 말고는 입시 상담을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외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입시 조언도 구해야 되고 서울 애들은 어떤지 그럼 뭘 도대체 보고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인프라가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해도 대치동 친구들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고민 상담해줄 친구나 사람이 필요하니까 과외가 좀 필요하고 아니다 나는 주변에 뭐 선생님도 있고 학원쌤도 있고 엄마 아빠 뭐 다 있다 하면은 전 굳이 과외를 하면서 이렇게 1대1로 아까 제가 교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저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은 주변에 조언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자기가 못 정해요. 너무 많으니까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친구들이랑 놀고 시시콜콜한 그런 잡담이나 수다를 떨면서 이거를 해소할 사람이 주변에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있는 친구들이면 저는 굳이 과외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은 주변에 네, 친구들이 네. 많았잖아요. 더 놀고 싶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20살 때 처음 샀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본인이 안 산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안 사게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조약돌 폰을 사달라고 엄마를 쫄랐을 때 그러니까 엄마는 폰을 아예 안 사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겨우 제가 쫄라가지고 산 첫 폴더폰이 그 조약돌 폰인데 그 뒤로부터 계속 폴더폰만 썼는데 커가면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저는 가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본인 스스로? 되게 외향적이고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연락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망하겠구나. 그리고 카톡도 PC 카톡으로만 했어요. 본인이 좀 충동적인 스타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중독에 빠질 만한 스타일인지 자기 조절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 저는 사람 좋아하고 그런 거에 중독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서 그냥 멀리한 거죠. 이런 거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국영수 이거는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핵심을 조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국어는 책을 꼭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책 읽는 시간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냥 수능이랑 모의고사에만 나오는 책들 요약본만 볼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그게 중요해요. 방학 때 말고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 말 된 친구들한테까지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그 밑에 학년인 친구들은 이때 읽어야 돼요. 이때 아니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독서를 너무 안 했더니 고등학교 가서 서울대학교 구술면접을 대비를 하는데 대치동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따만큼 읽었는데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 친구들은 워낙 배경 지식도 많고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생각보다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때 그걸 다 메꿨나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정말 장난 안 치고 책을 한 60권까지 계속 책만 봤어요. 계속 책 보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걸로 결국에 면접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계속 책 읽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는데 엄마가 너가 책이 너무 부족하다. 든 게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네네. 해서 책을 많이 읽히셨고 그 60권 얇은 책들이라도 완독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 구성을 갖춘 소설책들도 많이 읽었고 두꺼운 거는 거부감이 들어서 저도 안 읽었어요. 한 장 읽으면서 엄마랑 같이 토론 같은 거 하고 밥 먹으면서 엄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책 내용 가지고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영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뻔한 얘기지만 단어를 많이 외워라. 단어를 많이 외워둬야지 찍기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빈칸 문제, 순서 문제, 그리고 이제 어휘, 맥락 이런 문제 안 시켜요. 문제 푸는 것도 안 시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맞는 등급대를 보면 뭐 6등급, 7등급, 8등급 이거는 회생이 가능해요. 심경, 목적, 그리고 뒤에 일치, 불일치, 장문, 독해 이것만 맞춰도 일단 5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5등급이 안 나와서 지금 저한테 과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문항만 완벽하게 맞추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문제 아예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 문제들만 방학 때 공략해서 완벽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 빈칸 문제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시키면 자신감만 꺾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데 시간을 뺏겨서 맞춰야 될 문제를 못 맞춰요. 그러면은 그 영단어 학습법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 이렇게 네. 영어 공부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쓰고 말하면서 외우는 거 깜지 쓰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외웠는데 네. 저는 이게 되게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장에 계속 쓰면서 말하고 하는 게 좋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글씨 예쁘게 쓰는 친구, 필기 좋아하는 친구 하면 안 돼요. 제가 시켜봤는데 한자 한자 적는데 세워라 내워라 예쁘게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휘갈겨 써라 했는데 본인 안 성격이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안 그 친구들은 말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거나 그게 낫지 쓰면 안 돼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위권 친구들은 사실 알아서 문제 계속 풀어보고 이제 부족한 부분 메꾸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이 해봐야 될 부분은 문제를 푸는 스텝 그걸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하위권 친구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이해를 완전히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걸 원하지 않아요. 저 노트 정리를 시켜요. 유형 1, 2, 3이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순서 그거를 외우게끔 시켜서 노트 정리를 시키고 실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예전에 풀었던 거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나가서 답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방학 때 예전에 풀었던 그런 기출들 계속 복습을 하면서 공식들이나 방법들을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위권 친구들이 제일 조급해하는 게 선행이에요, 선행. 그러니까 방학 때 애들 다 치고 나가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해하고 또 그러니까 저도 해주는데 그 전에 게 다 구멍이 나 있으니까 제가 뭐 부어도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친구인데 중학교 1학년 개념 이렇게 복습시켰던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빈 구멍 메워가는 그 작업이 방학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돌이켜 봤을 때 성적 향상에 제일 중요했던 건 뭔가요? 저는 좀 소소한 잡담을 한다든지 휴식 시간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뭐 NCT 좋아해요. 뭐 쌤은 뭐 누구누구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잠깐 스몰 토크를 중간중간에 하는 게 일방적으로 학생한테 이거 외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더 효과적이었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생활 얘기해 주는 거 연애 얘기 뭐 아니면 동아리 얘기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자극이나 원동력이 돼서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고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군지 비학군지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맨날 쓰죠. 근데 이제 육지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울릉도나 제주도 이렇게 섬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사실 육지로 가는 게 꿈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육지로 가야 일단은 더 할 수가 있고 선택지도 넓어지니까
그때 당시에 가르쳤던 그 울릉도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저기 가까운 포항에 있는 데를 갈까요? 아니면 울릉 고등학교를 갈까요?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진짜 고민되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선택하는 고민을 몇 달 동안 했어요. 진짜 몇 날 며칠 동안 하고 머리를 싸맸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지방에 살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3, 40분 동안 여기는 장단점이 뭐가 있고 여기는 장단점이 뭐가 있고 너가 여기를 가면 내신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여기 가면은 그래도 내신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 친구랑 영어 과목을 했는데 네. 영어 과목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아 이거는 뭐 내 뒷일정을 어떻게든 미뤄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멘토링을 했는데 하면서 저도 아 나의 말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멘토링 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게 공부 알려주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맞춤형 커리큘럼이 반드시 1대1로 들어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위권 학생인데 계속 진도를 나가고 어려운 문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나가면 숨 쉴 틈이 없으니까 자신감만 떨어지고 진짜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수학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춘 커리큘럼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영어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기초에서 구멍 나지 않게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잘하는 것만 풀다 보니까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고난도 문제 이제는 정말 머리를 더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시켜주고 또 상위권 친구들은 워낙 또 알아서 척척 잘하니까 자만하지 않게 그럴 때 이제 약간 쓴소리를 좀 하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해를 제대로 한 게 맞는지 막히는 게 없는지를 봐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약간 그 구별법이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친구가 네 모르는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학생들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와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짚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실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50점을 맞던 친구한테 너 다음 시험에 8, 90점 맞자 기대치만 높이고 더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딱 10점만 올려보자. 요 정도까지만 목표를 좀 낮게 설정을 해서 그 성취감을 자꾸 느끼게 해서 공부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당이 가능할 만한 숙제의 양을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원의 이 숙제 양에 너무 찌들어 있는 그런 친구들 보면 저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해서 최대한 학생이 쳐낼 수 있는 양만 그걸 빨리 판단을 해서 숙제를 조금씩 내주면서 차라리 그 숙제를 내가 완전히 다 했다라는 그 성취감이 계속 들게끔 하는 게 많이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라는 측면으로 학부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학이 자기한테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대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수행평가에 시험에 뭐해 하느라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할 틈이 아예 없어요. 방학이 정말 중요한데 이 방학 때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치고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다크호스들이 나타나요.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방학 때 열심히 한 거죠. 계속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 공부하고 고민하고 전 시험지에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하는 건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중하위권 친구들도 방학 때를 잘 노려서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맞춤형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충분히 등수 올라갈 수 있다. 성적 역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학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 근데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그걸 좀 유의미하게 쓰려면 여행이나 추억 같은 거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랑 서울의 에버랜드를 놀러 갔어요. 이런 경험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되게 좋은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뮤지컬을 본다든지 연극, 뭐 콘서트 이런 거 보는 경험들이 되게 짧았지만 좋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꼭 그런 거 자녀분들이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최서임 선생님 같은 스카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설탭에서 1대1 맞춤 수업부터 자습 관리까지 해주는 변화 챌린지 프로모션도 오픈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놓치지 말고 우리 꼭 설탭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